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시작된 이 경제 갈등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 청와대에서 나오는 메시지, 정부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도 굉장히 지금 강경하게 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어쨌든 남북의 협력으로 평화 경제를 실현한다면은 일본의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경하게 지금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 이 한일 무역 갈등이 시작된 이후에 정부의 대응이 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어떤 경로로 정보를 취득하시고 어떤 경로로 민심을 득하는지가 이제는 관심이 갈 정도로 약간 거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 이제 청와대 계신 분들한테 농담으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대통령께서는 요즘 누구의 말을 잘 들으시고 좀 어떤 경로에서 정보를 많이 들으시는 것 같냐 그랬더니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실제로 방송을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네. 드라마도 보시고 뉴스도 이제 소위 말하는 누가 나와서 패널인데 토론하고 이러면 그런 것들 즐겨 보신다. 네. 그래서 그런 걸로 파악 많이 하신다. 그리고 인터넷도 진짜 많이 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지금 와서 공개할 수 있는 게 하나 뭐 있냐면 2014년에 저희가 그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특정 사이트를 자주 접속한다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하. 그래서 모 캠프에서 그 특정 사이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한 겁니까? 작업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특정 사이트에서 엄청나게 까이던 인물인데 원래 갑자기 거기 막 그 찬양글 일색으로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되게 그런 해프닝이 있는데, 사실 그만큼 대통령이 어떤 경로로 민심을 파악하느냐 또는 어떤 경로로 정보를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왜곡돼 있으면 뭐 판단 자체가 왜곡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확실히 지금 정보부터가 어그러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를 듣는 채널이 좀 왜곡돼 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너무 좀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그 평화 경제론 같은 것도 지금 북한 얘기하면 좋아할 줄 알고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어떤 대중의 반응이 전혀 없는데, 예, 왜냐면 북한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안보적 측면에서 평화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평화 경제론 하는 순간부터 통일은 대박론이랑 뭐가 다릅니까? 통일은 대박론이 본인들이 성공이라도 생각하지 않을 텐데 통일은 대박론 비슷한 걸 내놓고 지금 이걸로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북한 카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면은 본인의 정권을 평가한 데 있어가지고 지지율표만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저는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2013년에 처음에 이제 집권하고 나가지고 2013년에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를 하는 느낌이 계속 든다. 저는 그게 뭐냐면 통진당을 이제 잡아 없애겠다고 이제 난리를 쳤잖아요. 2013년 하면서. 근데 저는 통진당은 선거를 하면 할수록 알아서 없어질 것 같은데 저렇게 놔두면은 왜 저걸 저렇게 잡아 죽이는데 그 정치력을 소진하나. 네. 정부가 서고 1, 2년 사이에 개혁 동력이 가장 셀 때 다른 거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제 2년 동안은 뭐 적폐청산 한다고 막 이제 열 올리다가 지금 와서 동력 떨어져 가니까 이제 아무거나 막 던지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도자를 구분하자면은 저는 약간 개인에 대한 어떤 도덕성과 아니면은 또 성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던 대통령들. 그게 이제 저는 박근혜 문재인이라 보고 약간 본인의 실적이나 아니면은 실력에 약간 기대치가 높았던 게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본인에 대한 성품적 기대치, 도덕적 기대치라는 것 때문에라도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드러내는 성격이 고집이 세고 자기 한 말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이제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은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사법부에 우리가 개입하냐 라고 본인은 굉장히 뭐 당위적이고 교조적인 말을 하지만은 알고 봤더니 6월 19일 날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했던 수정 타협안이라는 게
한일 기업이 그 기금을 만들어서 네, 기금을 이거 한다라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수수성 있는 제안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현실에 맞춰가는 제안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소위 말하는 정부 전체의 대응의 기조의 폭을 좁혀버렸다. 저는 굉장히 이거 걱정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경한 톤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좀 대통령의 의중보다는 옆에 선거 기획한 아주 고약한 사람이 한 붙었다.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저는 그게 뭐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양정철이라고 생각하지만 양정철 원장이 아닐 거라고도 보는 게 뭐 뭔가 굉장히 고약한 기획자가 하나 붙었다.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어쨌든 최근에 뭐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막 이런 대통령 워딩도 나오고 했는데 다음 주가 이제 8.15잖아요. 네. 그래서 8.15 때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보니까 일부 이제 어떤 진보적인 인사들 쪽에서도 좀 통합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문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현재 청와대의 흐름을 봐서는 계속 어떤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은 8.15 메시지, 대통령의 8.15 메시지가 좀 어떻게 좀 나와주는 게 좋다, 현 국면에서? 저는 이 정도로까지 본인이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이라는 태도를 견지해왔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평생 살아온 방식을 바꾸면 그 사람 이상하고 이제 곧 죽는 거라고 하는 것처럼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꾸준히 대일 문제에서 견지했던 태도를 갑자기 바꾼다면은 정권이 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자꾸 미국의 중재론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바뀌고 싶지 않은데 미국이 얘기해서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서야 친구를 뭐 곤궁에 몰아넣는 것 자체를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국제 외교 상황 속에서는 한번 약점이 노출되면 거기에 계속 소금 뿌리는 게 사실 외교가 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미 우리 정부 약점이 많이 노출됐다. 외교적으로 봤을 때 이미 많은 약점이 노출이 됐다. 국가별로 아주 커스터마이즈된 약점들이 노출됐다. 미국은 적절한 시기에 그 북미 회담 이런 걸 쇼를 해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한테 뭐든지 요구한다면 나중에 선거 앞두고 뭐 북미 회담 쇼 한 번만 해주면 된다라는 게 그들의 이제 뇌리 속에 박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 이번에 드러났지만은 그 러시아와 중국이 사실상 훈련하다가 러시아가 영공 침범했는데도 거기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러시아가 무슨 기계 오류였다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해명했을 때 그걸 말이 되냐라고 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이렇게 해명해 왔다라고 청와대 수석이 발표한 거거든요. 그 안에 무슨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러시아에서 말도 안 되는 해명을 우리 홍보 수석이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자체는 뭐냐면 러시아가 파악하기로는 쟤네는 지금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 짓을 해도 그냥 우리는 봐주는 상태구나라는 걸 인지했을 테고,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우리가 하면은 저쪽에서는 내부 결속용 메시지만 내고 선동용 메시지 내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위협될 만한 얘기는 안 하는구나 라는 게 파악됐다 봐요. 그럼 저는 8.15 경축사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좌시하지 않겠다,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 뭐 이거 다 그냥 내부 결속용 메시지지 안에 들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 외교력이 다 읽혔다. 어떻게 나올지. 쥐소미아 파기하자라고 하는데 쥐소미아 파기한다고 하니까 당장 먼저 이해찬 대표 같은 사람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이게 원래 뭐든지 환율 시장도 그렇고 정부가 직접 뭔가 하는 거 있지만 구두 개입도 비슷한 효과를 냈는데 우리가 구두 개입하는 거는 진짜 아주 웃긴 게 돼버렸다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께서 지금 8.15 경축사에 어떤 또 수사적인 어구를 넣을까를 고민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8.15 전에 어떻게 좀 방향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방향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